개각 전망을 다룬 이 기사에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, 고위 관계자, 또 다른 관계자, 여권 관계자, 정부 고위 관계자, 청와대 다른 관계자 등 7명의 익명 취재원이 등장했습니다. 익명으로 하면 좀 더 많은 얘기들을 기자들한테 공개해 줄 수 있고, 그래서 기자 입장에서도 취재를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좋은 거 아니냐. 이전에도 아마 청와대에서 해왔던 관행이 되게 클 거예요. 저도 뉴스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돌이켜보면 진짜 무슨 관계자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. 뭐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,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, 생각해보면 이렇게 누가 딱 대놓고 누가 뭐 했다라는 얘기보다도 관계자 얘기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, 취재원 익명 보도를 너무 과하게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. 실예를 좀 찾아보면 네. 그 신현수 전 민정수석이 사의 표명을 두고 계속 이렇게 보도가 엄청나게 쏟아졌었습니다. 그때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무리한 추측 보도 자제 부탁드린다라고 해서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었죠. 다음 날 대부분 언론들이 정만호 수석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보도를 냈는데 일부 언론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고 해서 보도를 합니다. 네. 본인이 실명을 밝혔는데 그렇다면 뭐 굳이 익명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걸 보면 기자들 스스로가 너무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. 그러게요. 알아서 막 보호를 해주는 느낌이네요. 본인이 원하지 보호할 않는데도. 필요도 없는데.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재보궐 선거를 치러서 그런지 선거철 되면 참 이런 익명 보도가 더 많아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예, 그 느낌적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요. 예, 그 느낌을 한번 검증해 본 자료가 있습니다.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분석을 해봤습니다. 유해 보도 중에서 익명 보도 비율이 31.6%로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. 또 개별적으로 보니까 40%가 넘는 언론사도 있더라고요. 이 정도면 이제 굉장히 많은 건데요. 그렇죠. 이 선거 기간에 보면 이제 소위 말하면 아니면 말고식의 이 폭로가 굉장히 좀 많은 것으로 이제 경향적으로 분류가 됐습니다. 선거 같은 상황은 이제 후딱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조정이 되더라도 이제 피해가 복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. 그 한 예를 좀 들어보면은요. 헬스부와 당시 문재인 후보 간의 세월호 인양 지연 거래설 보도입니다. 네. 여기 보면은 헬스부 관계자라고 해서 인용을 하거든요. 확인 결과 그 관계자가 그 공무원이 해당 정보에 접근 가능한 공무원이 아니었고요. 그래서 SBS가 하루 만에 사실은 사과 방송을 했고요.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일파만파 퍼진 상태거든요. 그래서 선거 기간 내내 정치권 공방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치색 강한 군소 언론들의 파생 기사가 뭐 걷잡을 수 없이 발생한 상태였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은 그 미디어 환경도 굉장히 많이 변했고 매체도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게 한 번 기사화가 되면 그 기사를 내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겁니다. 네, 이제 검찰 같은 경우 익명 취재원 보도가 굉장히 많은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. 검찰이 독점적으로 수사 및 이제 사법 정보를 장악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. 기자들은 철저하게 이제 의릴 수밖에 없는데요. 그럼 이제 검찰이 이제 단편적으로 전해주는 정보에 크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검찰발 익명 보도의 문제는 그겁니다. 정보원을 활용해서 이제 수사를 중계한다거나 그게 또 여론전에 활용이 된다거나 결국에는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실제 이제 검증을 한 그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요. 네. 지상파 방송의 그 검찰 수사 뉴스 보도에 나타나는 익명 정보원 편향성에 관한 연구가 있어요. 네. 조국 수사 관련 그 정보원 편향에 관한 연구거든요. 지상파 3사가 제3자를 객관적 도구로 이용해서 어떤 특정 논리를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결과를 얻었고요. 또 이 연구에 보면 그 공식적 정보원의 편향성도 또 나타나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유리한 쪽으로 편향적으로 이렇게 정보원을 익명으로 활용한다라는 겁니다. 검찰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의 의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좀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. 언론이 무비판적으로 따라 나서는 이 관행도 아마 앞으로 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게 말입니다. 자, 이쯤에서요. 취재원 익명 보도에 대해서 시민참여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취재원 익명 보도가 필요하다는 분들은요. 취재원 신변 보호, 심층 취재, 또 공익 제보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.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해 주신 분들은요. 신뢰성 문제, 또 여론 조작, 오보를 그 이유로 꼽아주셨습니다.
또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주신 분들도 많았는데요. 공익적 가치 보도 또 안보 관련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철저한 규제를 마련한 후에 사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근데 저는 늘 느끼는 건데요. 시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어요. 지금 보면 정확하게 짚고 계시잖아요. 근데 언론만 모르는 것 같고요. 아니면 언론이 모른 채 하는 게 아닐까?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.